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상하이 이코노미는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보도입니다.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꼽았던 종목들을 소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소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중국의 소비 시장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소비 시장이 커진다는 건데요. 현재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되는데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국이 2030년까지도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소비 시장이 또 트렌드도 변화가 있는데요. 젊은 소비자 중심에서 가계 수요 위주로 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온라인 상거래, 헬스케어와 교육, 가전제품 관련 업체들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그리고 핑도더를 추천하면서요.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중국에서 작년 기준으로 30%인데 2030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많아진다는 의미이고요. 향후 10년간 55세 인구가 1억 2,400만 명가량 많아지면서요. 소비의 중심축이 젊은 세대에서 좀 나이 든 세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헬스케어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또 보험사에도 호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한 2배 이상 많아져서 2030년에는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핑안보험과 중국 인민보험그룹 그리고 중안보험 등을 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장 역시도 모건 스탠리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교육 기업인 하오엘라이, 그러니까 TAL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신동방위로 우리나라로 읽을 수 있고 신동팡으로 또 읽을 수 있는데 교육 시장이 2030년까지 2조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두 사교육 기업을 아주 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제품 기업인 하이어 스마트홈이랑 그리고 메이더, 또한 에어컨 업체인 거리도 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스마트 가전제품을 이들 업체의 신성장 동력으로 모건 스탠리는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중국 인터넷 기업이죠. 텐센트가 한 소송을 걸렸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걸렸는데요. 바이트댄스는 이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텐센트로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차이신이 지난 2일 날 보도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텐센트가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텐센트 위챗에서는 중국의 틱톡의 이름이 더우인이라고 부르는데 더우인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챗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이제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데요. 그러니까 경쟁사인 바이트댄스의 더우인 링크를 위챗 내에서 공유하지 못하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으로서 플랫폼 경제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한 듯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반독점법을 근거로 텐센트에 15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또 남다른데요.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리스크가 좀 더 주목을 끄고 눈길을 끄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은 31일 공산당 국무원은 5년짜리 시장개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사실상 중국의 플랫폼 3대 기업인 검색엔진 바이두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리고 게임 회사이자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입니다.
이날 중국의 본토 증시는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1월 찰신 서비스업 PMI가 좀 실망스러웠던 게 하락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찰신 1월 서비스업 PMI는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9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서비스업 경기가 다소 둔화됐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9개월 연속으로 일단 경기 확장을 뜻하는 50을 웃돌았습니다. 5월부터의 경기 확장세 이후에 52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1월 합성 PMI도 52.2로 전달에 비해서 하락했고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 서비스업 PMI도 전달에 비해서 하락한 52.4로 앞서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찰신 인사이트 그룹의 왕저 이코노미스트는요. 부의 공초, 부의라고 하면은 서비스업을 뜻하고요. 공초 하면은 공급과 수요를 뜻합니다. 两者继续保持扩张.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수요와 공급이 양측면 모두 계속해서 확장세를 나타냈는데, 但增速放缓. 그러나 증가 속도가 좀 완만해졌다, 좀 느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